또 물어봐. 그러니까 방금 잘 듣긴 했는데, 그러니까 원래 하려던 질문은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생각, 그 투표율 차이가, 그러니까 윤석열이 0.7%. 그러니까 원래 뭐 다 5% 정도는 이기지 않겠냐, 대부분 이런 생각이었잖아요. 왜냐면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다 이기고 했으니까. 근데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났잖아. 이거에 대해서 아빠의 그러니까 생각? 내가 느끼고 있는 거, 내가 바라보는 거가 다 오를 수 없는 거거든. 근데 그걸 놓쳤다. 한 7%는 이겨야 되는데 0.7%밖에 못 이겼다면 그 차이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고, 내가 주장하는 거가 국민들한테 탁 튀어나온 거거든. 흡입된 게 아니고. 그러니까 그 정도는,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47%가 돼요. 그러니까, 그리고 어쨌든 어떤 정책을 피면 이 사람한테는 좋고 이 사람한테 나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할 수는, 사람 사는 세상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쪽 30% 저쪽 30%뭐 혹은 더 좀 주면 이쪽 40% 이쪽 40%를 줘야 되는 건데, 근데 한 7% 10%를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간신히 됐다. 그러면 그 국민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. 그러면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고, 간신히 된 거 아니야. 어차피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를 간신히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, 그 나머지의 49%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그러고 협치하려고 해야 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, 일단 이겼으면 뭐 끝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,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틀려서 그럴 수가 있어 또. 그리고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.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. 그 성경에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 같이,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같이,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 같이,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것 같이. 박근혜는 노무현처럼 하려고 해야 되고, 노무현은 박근혜처럼 하려고 해야 되거든.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극복하려고 해야 되거든. 막 질를 게 아니라.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의 한계가 있거든. 인간은 내 한계를, 내 바닥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, 출발이 기본인데, 내가 가진 생각을 막 질르려고 들면 문재인도 예를 들면 원자력 문제, 영화 한 편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. 예를 들면 원자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, 그러면 역으로 또 태양광 하지마 이러면 또 문재인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거든.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,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, 그 흐름 속에서 시대정신을 찾아내고 나름대로 더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, 영화 한 편 보고 저건 안 돼.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막 보수 유튜브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태양광은 안 돼, 뭐는 안 돼, 막 이러면 또 대통령이 거기 뿅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누가 입 바른 소리도 못하고 그냥 또 안절부절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막 지르고 이래버리면 이제 똑같은 정부가 되는 거죠. 일이 확, 버스가 이만큼 기울면 이만큼 기울어요. 이렇게 이만큼 기울면 중력에 의해서 이만큼 또 길어. 그러니까 이게 완충 작용을 하려 그래야지, 일이 간 걸 일을 확 땡기려면 지는 또 일을 확 자빠져. 그래서 0.7%의 승리를 대통령 취임하는 날까지, 퇴임하는 날까지 윤석열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국민의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한계가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. 아주 진액이,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아주 그 쓴뿌리가 국민의힘에 있고 보수 세력한테 있다는 거를 느끼고 끝까지 생각을 해야지. 그 다음에 그래, 자정작용.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 보여. 어떻게 하면 아부하나, 그냥 어떻게 하면 줄 잘 서나,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공천 받나, 그냥 벌벌벌 또 떨고, 그냥 어떻게 하면 아부할 생각만 하지. 그건 안 되는데요.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요. 이렇게 해야 되거든. 각하, 그건 안 되는 소리죠. 뭘 한다고 그러셔요, 그거를. 그 솔직히 뭘 알고 또 얼마나 배워가면서 열심히 겸손해야지. 수사만 했었잖아 평생.
희귀한 일이 생긴 거야 사실은. 농사도 농사꾼이 짓는 거고 정치도 정치가 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막 그냥 통째로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거지. 사실은 본인의 한계를 본인이 누구보다도 무서워해야 돼. 본인의 한계가 내가 볼 때 심각한 거요.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. 운동권 정부가 가장 잘못된 게 그거예요. 뭘 안다고 생각. 모든 건 다 자기들이 20살 때 그 읽었던 책에 그 어떤 이념의 잣대로 다 들이대. 그냥 다 재단하고 지르고 말 안 들으면 혁명한다 그러고. 근데 그거를 보수 정부도 그걸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지. 전문가 집단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놓아야 돼 정책을. 근데 이거 뭐 질러 권력으로 힘으로 이해집단으로 힘싸움으로. 근데 대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그런 고민의 한 수 한 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야. 모든 건 이해 당사자가 막 있어서 쉽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아.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그걸 권위주의라고 하거든. 관리주의. 실제 그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치에 있거나 막 찍어 누르지. 권위주의. 그 직에 있다 관리주의. 이런 것들이 실제 경쟁력, 역동성,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. 특히 그래서 그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게 서울대병. 대한민국의 서울대병. 각 분야의 서울대 출신들이 너무 많아. 높은 자리에 특히 끼리끼리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해 집단들, 전문 집단들 그런 거를 국민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서 입법하고 바꾸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아요.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보수 정권이 그 아까 이제 서두로 돌아가면 그 진액 같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아. 그 걱정. 그럼 일단 윤핵관들이 겸손해져야지. 윤핵관.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.